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7천 명대로 올라서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뚜렷해 보입니다. 한때 하루 50명까지 큰 폭으로 확진자가 줄어 미스터리로 여겨졌던 일본의 경우 최근에 폭증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10,000명을 넘겼는데요. 그 원인을 놓고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수치가 바로 백신 접종률입니다. 1, 2차 접종률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3차 접종률에서는 우리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겨우 1.5%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기 전에는 일본의 청소년 접종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게 확진자 급감의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했었는데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때문에 3차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도 설 이후에는 2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홍성 예산지역구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충남방송 신년대담에 출연했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한편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아산 제조업체와 천안 교회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을 중심으로 한 중부 권역의 미세먼지를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전문 연구센터가 공주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진은 충청권 대기오염 물질 목록을 구축하고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들어서는 충남 스포츠센터가 내년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국제대회가 가능한 수영장과 핸드볼, 배구, 농구 등 경기가 열릴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갖춰집니다. LG엘러비전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신년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홍성과 예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혁신도시와 충청권 홀대론, 그리고 올해 양대 선거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넘게 공공기관 이전 등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홍문표 국회의원은 일침을 날렸습니다. 충남의 경우 세종시 출범을 이유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에서 배제됐다가 뒤늦게 지정됐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홍 의원은 국정 전반에 국가 균형 발전을 내세운 현 정부에서 이전 계획이라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기 안에 이 혁신도시법 통과와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매뉴얼을 대통령이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발표를 않고 미적거리고 다음 정부로 넘긴다면은 이거는 충남과 대전 시민을 우롱하는 거고. 최근 신설이 확정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10여 년을 끌어온 예산지역 수건이 해소됐다면서도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되는 점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덧붙여 공항과 철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통망을 지적하며 충청권 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도나 호남 같은 데선 장관이 8명, 9명 그 지역 출신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우린 장관 한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5개 권역이 다 KTX인데 장항선만 지금 단선철도다. 디젤 기관차로 타고 다닌다. 비행장도 우리 충남만 지금 없습니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충남 도당에서도 생활 정치로 국민의 행복 시대를 열자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충남 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은 대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한 후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이 선거에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도지사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를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치 일정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 밖에 홍 의원은 내포 신도시 정주 여건 문제를 비롯해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에 대한 계획도 전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출연한 헬로 이슈토크 신년 대담은 오는 24일 저녁 7시
LG 헬로비전 충남방송 25번에서 첫 방송됩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일 이후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4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5명인데요. 서산 음안면의 한 복지원에선 입소자와 종사자 등 1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아산의 제조업체 집단 감염 관련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67명이 됐습니다. 이 아산 사업장과 연계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 교회에서도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당진에서 26명, 논산에서 15명이 발생했고 청양에서는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도 내 백신 2차 접종률은 87.2%, 3차 접종률은 52.8%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을 중심으로 한 중부 권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이동을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전문 연구센터가 24일 문을 열었습니다. 환경부 공모 선정에 따라 설치된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개소식이 24일 공주대에서 열렸는데요. 센터는 공주대가 주관하고 충남도와 한서대가 협력해 운영합니다. 소속 대학 교수와 석박사 등 28명은 오는 2024년 9월까지 충청권과 전북 3개 시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목록을 구축하고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들어서는 충남 스포츠센터가 내년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는 충남 스포츠센터가 공정률이 15%를 넘기며 순조롭게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스포츠센터에는 국제대회가 가능한 수영장과 핸드볼, 배구, 농구 등 다양한 경기가 열릴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갖춰집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민선 7기를 이끈 양승주 충남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95.7%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양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11대 분야 41개의 중점 과제 116개의 세부 사업을 공약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조 5,500여억 원으로 전체 116개 세부 사업 중에 1개는 폐기됐고 40개는 완료, 70개는 이행 후 계속 추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정상 추진 4개, 일부 추진 1개로 분석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부 공약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의 파기와 맞물려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후 계속 추진 또는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 산업문화철도의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 사업에 그치면서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 상황은 각각 정상 추진과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의 경우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전체 96만 2,300여 제곱미터 중 71%인 67만 9,500여 제곱미터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최종 결정됐음에도 완료로 표기됐습니다. 또 수도권 전철역 추가와 수도권 전철 태안 연장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습니다. 안면도 국제관광특구 지정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음에도 정상 추진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일부 공약에 공유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한 곳인 청양군이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수당을 도입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청양군 한현택 인구청년정책팀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양군 인구청년정책팀장 한현택입니다. 네, 청양군이 지난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까? 청양군은 청년 인구가 2017년 8,536명에서 2021년 6,490명으로 4년 만에 24%나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유입을 위해 지난해 청년의 해를 선포하고 청년 인구 증가 및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111억 원을 투입하여 경제 자립, 생활 안정, 문화 진흥, 복지 증진, 여성 배려, 협력 강화 등 6대 분야 57개 과제에 일자리와 주거, 문화 복지, 환경 개선을 골자로 청년 정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수당을 도입한다는 소개를 조금 전에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주목됩니다.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청양군은 재정 자립도가 9.4%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초단체 최초로 청년수당 지원을 합니다. 청년수당은 오는 4월 20일부터 만 25세와 만 35세 청년에게 1인당 6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며 수혜 대상자는 450여 명가량 됩니다. 만 25세 청년은 사회 진입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만 35세의 경우 혼인 육아 등으로 안정적인 가정 영위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또 청년들의 창업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청양군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한 달 창업 프로그램도 청년층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청양읍 청춘거리에 조성된 누구나 가게는 창업자 육성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1호에서 4호점까지 훈련을 마쳤고 현재는 5호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오는 6월 완공 예정인 블루십 하우스 안에도 누구나 가게 2호 지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 10개 팀을 선발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기술 지원, 역량 강화, 청년 후계농 지원 등 농업군으로서 다양하고 잘 다듬어진 창농 지원 정책이 청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은 청년의 삶이 꽃이 되는 청년 정책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양군 인구 청년 정책팀 한현택 팀장이었습니다. 당진시가 공공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당진시는 24일 고대부곡과 합덕 하수처리장에 10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태양광 발전 설비로 온실가스 감축과 연간 8천만 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흥과 난지도 등 하수처리장 3곳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3월 1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데요. 이들에게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청년 2,200여 명의 맞춤형 지역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충남도는 총 416억 원을 투입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95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등 20개의 사업을 통해 청년 800여 명에게 2년 동안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 창업 지원으로 50여 명에게 매년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지역 정착을 돕는 각종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LG헬로비전 충남방송이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21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민병현 청운대 교수 등 심의위원 4명이 참여해 충남방송의 주요 보도와 프로그램을 비평하고 6월 지방선거 보도 제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위원들은 당진 탑동교차로 교통사고와 보령 해저터널 등 지역 주요 이슈를 다룬 기획보도를 높이 평가하며 후속 보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